태평성대를 위한 교태혁명 박제의 인문학 공부마을 석천학당 원자. 다름을 인정해야 건강한 사회 집단 가능. 익숙하고 편한 것과 결별 혁신개혁 필요. 강자들 세상 아닌 약자들 보호하고 배려. 패거리 사회 희망 없어 사적 집단 해체를. 요즘 석천학당 학생들과 주역 공부에 푹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낸다. 모든 것은 변화하며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주역 철학은 상처나지 않고 온전하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된다. 인생은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다가온 상황을 정확히 인정하고 시히 바라보고 관 결정 다내야 한다. 그 모든 과정에서 질문과 대답은 모두 나의 몫이다. 주역은 나에게 묻고 내가 답하는 학문이다. 세상에 나만큼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이 없기에 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엄중하고 현명한 답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주역의 1첫 괴 지천태 괴를 뽑았다. 태는 평안하고 태평하다는 뜻으로 사람 이름이나 지명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한자어이기도 하다.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들이 편안하다는 국태민안, 태안은 인류 역사의 꿈이었다. 경복궁 교태전은 주역의 태계에서 유래한다. 하늘과 땅이 서로 자리를 바꿔 교차 교하여 태평한 세상을 만든다는 뜻으로 최초 만들어졌던 세종 때에는 왕과 신하들이 정사를 의논하고 연회를 베풀던 장소였다. 하늘은 자신을 낮추고 내려가고 땅은 하늘 위에 올라가 와. 존중받는 지천의 세상이 태평성대다. 강자가 약자를 섬기고 권력이 개인을 보호하고 갑이 을에게 양보하는 세상이 교태의 세상이다. 강자와 약자가 대립하지 않고 소통하니 같은 꿈을 꿀 수 있다. 기업이 교태하면 경쟁력이 강화되고 가정이 교태하면 만사가 형통하다. 교태는 역할을 바꾸는 혁명이다. 대한민국의 다음 혁명은 교태혁명이다. 정치인은 나라에 헌신하고 의사는 환자를 섬기고 경영자는 노동자를 존중하고 강자는 약자를 보호하고 국가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실질적 혁명이 교태혁명이다. 교태혁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공약이 필요하다. 첫째,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다른 주장을 하는 거친 황 집단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이고 과감하게 포용포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모두가 맞다라고 해도 과감하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집단이 있어야 그 사회는 건강하다. 비록 말은 거칠고 표현은 서투르지만 사회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하게 하는 교태백신이다. 둘째, 과감한 개혁이다. 강물 하을 맨몸으로 빈 건널 수 있는 용기로 혁신과 개혁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태평성대에는 개혁의 주장이 힘을 잇는다. 평화와 안정이 영원할 것이란 잘못된 믿음 때문이다. 태평의 시대는 언제든 불통의 시대로 바뀐다. 다만 시간이 문제다. 익숙하고 편한 것과 결별하는 용기가 있어야 그 시간을 늦출 수 있다.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셋째, 소외계층의 보호이다. 세상은 강자들만의 세상이 아니다. 약자들도 보호받고 인정받아야 한다. 소외된 하 사람들을 버리지 않고 챙겨주는 대동의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호라비, 과부, 고아, 노총각, 노처녀, 환과 고독는 맹자가 강조하는 사회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다. 요양병원에서 고독한 병실에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좁은 방에서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을 사회가 잊지 않고 배려해주는 세상이 교태의 세상이다. 넷째, 사적 이익 집단의 해체 망다. 집단 이익을 위해 패거리 북를 조장하는 사회는 희망이 없는 사회다. 학연과 지연 어변으로 얽힌 사적 이익 집단은 세상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과감한 이익 집단의 해체, 교태혁명을 완수하는 방점이다. 땅은 계속해서 평평하게 이어지지 않고 무평불피, 세상사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무왕불복. 태평성대도 때가 되면 불통의 시대를 만나고 화려한 궁궐도 결국 폐허의 성 황성이 된다. 황성의 터에서 지나간 영광을 추억하며 넋두리하기 전에 교태혁명을 과감하게 수행해야 할 이유다. 헤어질 결심. 여보, 우리 이혼합시다. 마부의 아내는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헤어질 결심을 통보했다. 마부는 갑작스런 아내의 이혼 통보에 당황했다. 제나라 재상인 안영영의 마차를 모는 직업은 비록 신분이 낮은 일이기는 하나 제나라 강력한 실세 안영을 모시는 일이기에 사람들은 알아서 자신에게 잘 보이려 했다. 마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혼을 통보받은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이혼 사유를 찾을 수 없었던 마부는 아내에게 왜 헤어지려 하는지 물었다. 당신은 재상을 모시는 마부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본 당신의 모습은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제나라 실세인 안영은 겸손하게 마차를 타고 있는데 당신은 권력의 실세인 의기양양하게 마차를 몰고 있으니 당신의 아내로서 창피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머리를 조아린 게 아니라 마차에 타고 있는 권력자에게 한 것인데 주제도 모르고 권력의 주변에서 함께 누리려 하니 그것이 제가 당신과 헤어질 결심을 한 이유입니다. 사마천 사기 안영과 마부의 고사에 나오는 이야기다. 권력의 주변에는 늘 주변 실세가 있다. 권력자는 이미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조심하고 경계한다. 그러나 권력의 주변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자신의 이권을 챙기는 사람이 많다.
권력자의 배우자, 친척, 비서실 직원, 수행기사, 그리고 그들의 측근들은 목권력의 주변에서 작권력을 즐기는 사람들이다. 이권을 가진 사람들은 늘 작권력 주변에 모여든다. 명품과 뇌물로 유혹하기도 하고 아부와 아첨으로 달래기도 한다. 잠깐 잘못하면 무심코 받은 뇌물과 청탁수락에 목권력이 흔들리고 무너지기도 한다. 권력이 무너지는 것은 외부로부터가 아니라 내부 기생 권력에서 시작된다는 예는 역사 속에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황관과 외척들, 십상시와 측근들, 권력에 기대어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주변 실세들은 나라를 무너뜨리는 족속들이었다. 내부 단속을 하지 못하고 방치한 것이 결국 화를 키웠던 것이다. 돈이 많은 부자거나 지위가 아주 높은 사람은 의외로 교만함이 적다. 실세가 교만하면 그만큼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귀한 사람보다 더욱 교만한 사람들은 그들의 측근이나 주변 사람들이다. 오늘 나는 어떤 부귀한 자와 만났고 누구와 점심을 같이 먹었고 떠드는 사람치고 정말 실속 있는 사람이 드물다. 대부분 호가호위하며 다른 사람의 명성에 기대어 자신을 돋보이려는 사람들이다. 아내의 헤어지자는 말에 마부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날부터 마부는 자신의 몸을 낮추고 겸손하였다. 자신의 문제점을 지적한 아내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개과천선하였던 것이다. 평소와 달라진 마부의 모습을 본 안영은 그 이유를 물었고 마부는 집에서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대답하였다. 안영은 아내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그의 교만함을 접은 마부를 기특하게 여겨 대부의 벼슬에 천거하였다. 일개 마부에 불과했던 마부가 아내의 충고를 진심으로 받아들여 대부의 벼슬에 오르게 된 것이다. 이 역사 기록을 읽다 보면 멋있는 사람들이 많다. 우선 마부가 멋있다. 아내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잘못을 고친 마부는 멋진 사람이다. 안영은 더 멋있다. 자신이 데리고 있는 부하의 변화를 인정해줄 줄 아는 상사였다. 그러나 가장 멋진 사람은 마부의 아내다. 현명한 아내가 위대한 남편을 만들었다. 남편에게 옳은 길이 무엇인지 몸소 가르쳐 주었던 마부 아내의 용기는 무엇보다도 아름답다. 배우자의 부정을 알면서 눈 감거나 조장하는 사람은 그의 행동이 결국 부부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잘못한 것을 어떻게 하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헤어질 결심으로 충고한 마부의 아내가 되어야 사람들의 용서와 존경을 받을 수 있다. 이 시대에 그런 마부와 아내를 보고 싶다. 의료 사태가 명현현상이라고?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선언을 기점으로 시작된 의료계 파행이 국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공의들의 사표를 시작으로 의대 교수들의 주 1회 휴진 등 의료계 집단행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 수혜 확대와 소외된 지방 의료의 복구를 위해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고 의사들은 자신들을 이기주의 집단으로 몰고 가며 의논도 없이 밀어붙이는 일방적인 의료행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정부와 의사들의 팽팽한 대립 국면 속에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국민들만 죽을 노릇이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문제가 잘못되었는지 하나하나 따져서 풀지 않으면 의료 공백의 장기화로 대한민국의 의료는 파국을 맞이하며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질 것임에 분명하다. 이번 의료 사태를 주역의 관점에서 보면 불통과 반목이다. 불통의 괴는 비괴이고 갈등의 괴는 송괴이다. 불통의 비는 하늘과 땅이 서로 반목하여 꽉 막혀 있는 형상이고 갈등의 송은 하늘과 물이 서로 등을 돌리며 소송하고 있는 형상이다. 불통은 인간사에서 가장 인간답지 않은 일이다. 비인. 하늘과 땅이 서로 소통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사는 중간중에 그만두면 좋지만 길 끝까지 계속하면 종 누구에게도 이롭지 못한 나쁜 흉일이다. 자기가 믿고 있는 것만 옳다고 생각하면 결국 파국은 끝나지 않는다. 꽉 막혀있는 질 형상이니 중간에 중재자를 두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상책이다. 혹자는 말한다.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약간의 고통도 필요하니 병을 낫기 위한 명현현상은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명현은 한의학에서 약을 투약한 후 병이 완전히 낫기 전에 있는 부작용을 말한다. 병이 치료가 되기 위해서는 약간의 부작용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좋은 약으로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지럼증이나 구토 같은 부작용이 없을 수 없다는 논리다. 이번 의료 사태도 더욱 발전된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위해서는 갈등이나 반목이라는 명현현상을 감수해야 한다고 한다. 문제는 명현현상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힘없고 위중한 국민들이란 것이다. 건강하고 힘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기를 찾는다. 대통령과 장관이 아프면 의료계 파업이라도 치료를 못 받을 확률은 없다. 그러니 의료 파국의 심각성이 정책자들의 피부에 절실하게 와 닿을 리가 없다. 명현현상 운운하며 한 번은 겪어야 할 부작용이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다. 그리고 엄밀한 의미에서 명현현상은 검증된 의료치료도 아니다. 유교 경전인 서경에 나오는 구절을 근거로 이야기되는 잘못된 믿음이다. 만약에 약을 먹고 명현의 부작용이 없다면 약불명현 그 병은 낫지 못할 것이다. 추 걸질불추.
이 말은 원래 서경에 나오는 말로 맹자가 인용해서 사용한 말이다. 좋은 약은 반드시 부작용이 있으니 감수해야 한다는 논리인데 어떤 과학적 근거를 찾아보아도 명현현상이란 양리작용은 없다. 초유의 의료 비상사태를 맞이하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 아프지 않는 것뿐이라는 현실이 너무 서글프다. 아프지 않는 것이 어찌 사람 마음대로 되는 일이던가. 명현현상이니 참으라는 정부의 무대책은 더욱 어이가 없다. 애초부터 전략과 협상도 없이 의대 증원을 확정하여 발표했던 당사자들은 빠지고 의료 당사자인 국민들과 의사들과의 갈등만 깊어가게 만든 원인 제공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송사는 끝까지 가면 흉한 일이다. 불통, 비과, 송사, 속는 모두에게 이롭지 않은 안타까운 린일이다.